어느 깜깜한 밤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 불렸으며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지어진 이 집은 많은 전설과 이야기에 쌓여 있었죠. 10년 전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이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문득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은 집안의 창문들이 쿵쿵거리게 했고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창문 밖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누구도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김 씨의 막내 아들이 밤중에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 방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했지만 부모님은 피곤한 상태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저택 전체를 울리면서 가족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한 달 후 김 씨는 집안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택의 오래된 기록과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이전에 이 집에 살던 주인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한 소녀가 이 집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와 그 후로 밤마다 그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일기장을 읽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모든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동시에 집 전체에서 강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바람 속에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뭔가에 이끌리듯 갑자기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놀라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인가에 홀린 것처럼 걷던 그는 결국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흐느끼는 하얀 옷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짐을 챙겨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이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 집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두려워하고 매일 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들은 결코 그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직도 그저 한적한 산골 마을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울음소리가 다시 퍼지는 그 집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공포 썰들 중 하나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산속 작은 마을의 비밀.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작은 마을. 그곳은 사람들에게서 거의 잊혀진 장소였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으며 1960년대 느낌의 빈티지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 마을은 외지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한 가지 기묘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절대 밤이 되면 집 밖을 나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검은 면사포를 쓴 여인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밤의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길을 잃은 사람을 자신의 매혹적인 모습으로 유혹해 마을 밖 깊은 숲속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숲속으로 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이곳저곳에 비석처럼 새겨져 있었으며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겁줄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단지 어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괴담들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대도시에서 온 대학생들이 마을의 전설과 기괴한 이야기를 듣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그날 밤 검은 면사포의 여인을 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만충 상태였고 손전등과 비상용 알람까지 챙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깊고 어두운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하하호호 농담을 주고받으며 떠들다 차츰 어둠의 깊이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정적이 깃든 숲속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듯
발걸음 소리조차 메아리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마주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친구들은 제대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도와 GPS는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점점 길이 좁아지며 숲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민수는 무언가를 본 듯 멈춰섰습니다. 저기 누군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놀람과 호기심으로 민수가 가리킨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색 옷을 입고 검은 면사포를 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가자, 빨리.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듯 길을 막아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셋은 되돌아가고자 했으나 점점 더 길은 미궁처럼 꼬여갔습니다. 나머지 셋은 주위를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숲은 이미 그들을 완전히 홀로 양혼란 속으로 집어넣은 듯 했습니다. 마치 2차원 공간에 갇힌 듯한 기묘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이 큰 비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두 친구는 이제 정말 현실감이 무뎌지며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체념한 두 명은 다시 방향을 잡으려 했으나 그곳에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닌 마치 꿈속의 경계선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다시 그 여인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검은 면사포 뒤에 숨겨진 얼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명은 그 여인의 존재가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손짓 하나에 그들이 서 있던 공간은 갑자기 변하면서 사라졌던 다른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마치 허망하게 빈 껍데기만 남은 형체였습니다. 검은 면사포의 여인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너희가 알던 곳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이 숲의 일부가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너무나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영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집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나 들리는 것은 그들의 비명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그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밤에 외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뒀습니다. 대학생들의 실종 사건은 외지인들에게는 단지 호기심이었을지 몰라도 마을에서는 더 깊이 새겨진 공포로 남았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그리고 검은 면사포의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모험을 떠날 때 그들은 2차원의 숲속에 갇혀 영원히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물론 오래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끔씩 기묘하고 소름 돋는 공포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썰을 길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의 창작물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샵샵샵 인터넷에 그림자 샵샵샵샵 제1장 이상한 초대장. 나는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9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 그냥 기분 탓이겠지. 잠깐 소름이 돋았지만 금세 괜찮아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 얼굴을 휴대폰에 파묻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며 그날 있었던 일상을 털어놓으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의 일과 중 하나였다. 그러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한 링크를 보냈다. 이거 한번 들어가 봐. 라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샵샵샵샵 제2장 미스터리 포럼 링크를 눌러보니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럼 사이트가 열렸다. 미스터리 포럼 초자연 현상과 괴담 전문 커뮤니티였다. 평소에 공포물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게 되었다. 첫 글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괴담이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에 클릭했더니 어떤 사용자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상한 경험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포럼을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샵샵샵샵 제3장 시작된 공포.
김민수의 글은 점점 더 기괴해졌다. 초기에 민수를 팔로우했던 사람들은 댓글로 그를 응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의적인 반응이 늘었다. 의심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기류가 강해졌다. 어느 날 민수가 새로운 글을 올렸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어젯밤 이상한 그림자가 제 방 안에 들어왔어요. 거울을 통해서 본 건데 그게 분명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갈팡질팡했다. 누군가는 민수를 믿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나도 그 글을 보고 몹시 소름이 끼쳤다. 갑자기 민수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을 본 기억이 났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날 이후로 김민수의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어느샌가 그 포럼도 사라졌고 인터넷의 깊숙한 곳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 후로 내 머릿속에서 김민수와 그 기묘한 그림자가 떠나질 않았다. 샵샵샵샵 제4장 새로운 시작나는 포럼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노력했다. 김민수의 아이디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이어갔다. 그러다 어떤 블로그 포스트를 발견했다. 실종된 김민수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김민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약 2개월 전부터 실종 상태라는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포스트 주인장도 포럼을 통해 김민수를 알게 되었고 그의 실종에 대해 이리저리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열심히 덧글을 통해 집요하게 정보를 추적해갔지만 진실에 다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샵샵샵샵 제5장 마지막 포스트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불길한 예감은 끝내 현실이 되었다. 블로그 주인장이 올린 새 글에는 김민수의 마지막 위치로 밝혀진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는데 낮고 버려진 건물의 지하실 같아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낡은 건물에 들어가 김민수를 찾고 있었다.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어둑한 방이 하나 있었다. 벽에는 하나의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는데 그 거울 속에는 김민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도와줘. 그가 내게 속삭였다. 나는 도저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그때 그 그림자가 서 있었다.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그 그림자. 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샵샵샵샵 제6장 결말.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흘렀다. 하룻밤 살떨리는 경험을 한 후 그날 아침 나는 블로그를 다시 찾았다. 마지막 포스트에 새로운 댓글이 달려 있었다. 괜찮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 후 포럼이나 블로그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김민수의 실종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 인터넷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 그림자가 내 뒤에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에 시달리며 살아갔다. 그림자는 언제나 거기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